매일 새벽 쏟아지는 기사들 속에서 당신을 위한 단 하나의 통찰을 뽑아냅니다. BTS 세상 읽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중동의 총정이 어떻게 우리 주식시장을 폭락시키고 내 유럽행 항공권 가격을 5배나 올리며 심지어 동네 무료 급식소와 택배기사님들의 눈물로 이어지는지 그 소름 돋는 연쇄 반응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소스들이 표면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이렇게 다 나뉘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하나의 흐름이요? 네, 바로 그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이나 첨단 기술, 그리고 사회 안전망 같은 시스템들이 한계치에 다다랐을 때 터져나오는 어떤 극단적인 압력. 오늘 소스들은 다 그 압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와, 극단적인 압력. 사실 그 압력이 가장 날 것 그대로 터져나오는 곳이 단연 중동이잖아요.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 소스를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란 상황이 좀 뭐랄까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는 이르면 28일에 조기 휴전이 될 거다. 이런 낙관론도 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동시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오히려 휴전 전 48시간 내에 이란 무기 시설을 최대한 파괴하겠다고 그 전면적인 타격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상식적으로 평화협정이 다가오면 총구를 내려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동맹국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만드는 전략적 엇박자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장 28일 조기 휴전이라는 정치적 성과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압박을 세게 넣고 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미국의 시간표가 좀 곤란한 거군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무기시설을 완전히 싹을 잘라버리는 게 목표인데 미국 뜻대로 갑자기 전쟁이 멈춰버리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강한 휴전 압박이 역설적으로 이스라엘한테는 48시간짜리 데드라인을 만들어버린 거네요. 빨리 때리고 끝내야 한다는 조급함을 준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평화를 앞당기려는 초강대국의 개입이 현장에서는 오히려 화력을 더 집중시키는 진짜 확전을 부추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거죠. 물론 이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카드를 꺼냈죠. 이란 의회의 그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법안 말씀하시는 거죠? 저 그 소스 보고 제 눈을 의심했거든요. 선박 1회 통행료가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억 원이요? 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지금 그 해역에 발이 묶인 비적대국 선박이 대략 3,200척 정도 되거든요. 단순 계산만 해도 이란이 단숨에 10조 원의 수익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와, 10조 원이요? 이거 비유하자면 마치 세계 경제의 혈맥인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무장단체가 딱 점거하고 자기들 맘대로 30억 원짜리 영수증을 끊어주는 격이네요. 근데 전문가님,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이란이 미국이나 이스라엘 배는 당연히 맞겠지만 중국이나 인도 같은 비적대국 선박들한테도 이 30억 원을 내라고 강제할 수가 있나요? 자기들 몇 안 되는 우군들마저 돌아서게 만드는 자충수 아닌가 싶어서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사실 이란이 노리는 진짜 목적은 당장의 그 10조 원 통행료가 아닙니다. 글로벌 물류 시스템 전체를 인질로 잡는 거죠. 인질이요? 물류 시스템 자체를요? 절차를 거쳐야만 해협을 지날 수 있다는 선례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글로벌 해운사들 보험료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물류 스케줄은 완전히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톨게이트를 세우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이라는 공포를 심어서 전 세계 물류에 거대한 병목을 만들어버리는 거군요. 맞아요. 통행료 몇 푼보다 그 레버리지 효과가 훨씬 크다는 걸 이란은 알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 저 먼 중동 바다의 톨게이트 비용과 전쟁의 공포가 당장 오늘 한국 시장에도 엄청난 피보라를 일으켰잖아요. 경제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죠. 26일 증시 상황이 좀 심각했죠. 네, 시장 충격이 아주 컸습니다. 26일 코스피가 전장 대비 181.75포인트 폭락해서 5,460.46으로 마감했거든요. 와, 하루에 그 정도면 진짜 엄청 빠진 건데? 특히 외국인 매도세가 무서웠습니다. 외국인이 하루에만 3조 원을 팔아치웠고요. 최근 6거래일 연속으로 따지면 무려 13조 원을 던졌습니다. 환율도 1,507원을 돌파했고요. 6일 만에 13조 원 증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소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코스피 폭락 원인을 단순히 중동 전쟁 불안감으로만 통치기엔 유독 반도체 대장주들 낙폭이 컸단 말이죠. 저는 그 실리콘밸리에서 날아온 구글의 터보컨트 충격이 결정적이었다고 보거든요.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할 핵심 이슈죠. 구글이 발표한 이 터보컨트라는 알고리즘이 정말 혁명적이거든요. AI 메모리 사용량을 기존의 6분의 1로 확 줄여버렸습니다. 6분의 1이요? 네. 그러면서 데이터 처리 속도는 오히려 8배나 높였죠. 아니 근데 잠깐만요. 효율이 6배 좋아졌다는 건 바꿔 말해 반도체를 기존의 6분의 1만 사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우리 경제기동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인데 그럼 AI 메모리 수요가 절벽으로 떨어지는 건데 이거 진짜 근본적인 위기 아닌가요? 외국인들이 패닉셀링 할 만하네요. 방금 말씀하신 게 시장이 1차원적인 공포 반응이었고요. 근데 업계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분석을 보면 오히려 우려가 과도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제번스의 역설이라고 들어보셨죠? 아, 제번스의 역설? 그 기술 효율이 좋아져서 자원을 덜 쓸 것 같은데 오히려 전체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그 경제학 개념 맞죠? 정확합니다. 지금 당장은 AI 돌리는데 반도체가 덜 필요해 보이지만 터보 컨트롤로 인해서 AI 진입 장벽 자체가 확 낮아지는 거거든요. 아,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예전엔 빅테크 기업들만 비싼 돈 주고 AI를 굴렸다면 이제는 중소기업이나 일반 개발자들도 막 자체적으로 AI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군요. 맞아요. 8배 마른 AI 세상이 열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AI 서비스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겁니다. 결국 단일 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줄어도 세상 전체에서 돌아가는 메모리 파이 자체는 훨씬 거대해진다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는 호재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하, 당장의 6분의 1이라는 숫자에 갇혀서 공포에 떨릴 일이 아니네요. 전체 생태계가 커지는 걸 봐야겠군요. 네, 철저하게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거시경제랑 주식시장 숫자들이 요동치고 있는데 이 지정학적 위기랑 경제 압박이 당장 우리 청취자들 지갑이나 팍팍한 이웃들 일상에는 어떤 직접적인 상처를 내고 있는지 한번 시선을 돌려보죠. 실물 경제 파트입니다. 일단 항공권 가격이고 진짜 미쳤던데요. 제 주변에서도 검색해보고 다들 기겁을 하더라고요. 네, 중동 정쟁 여파가 가장 직접적으로 꽂힌 것이죠. 지난달 대비 홍콩 런던 항공권이 560% 폭등해서 약 498만 원에 달합니다. 와, 500만 원 돈이요. 네, 방콕에서 프랑크푸르트 노선도 505% 올랐고요. 시드니 런던 노선 역시 429% 치솟았습니다. 아니, 비행기 티켓 값이 한 달 만에 5배가 뛰었다는 게 이게 단순히 전쟁 나서 항로 좀 돌아간다고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그냥 항로 우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지정학적 폭풍 때문에 글로벌 항공 물류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거거든요. 비행 시간이 늘어나면 연료 소모가 엄청나고 승무원들 법정 근로 시간 맞추려면 중간 기착지에서 교대 인력도 다 운영해야 합니다. 아, 항공료 공급망부터 인력 스케줄까지 다 꼬여버린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당장 내일 전쟁이 휴전되더라도 이 꼬인 시스템을 복구하는 데만 최장 3개월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가을까지는 소비자 부담이 계속된다는 거죠. 와, 항공권 폭등이 그 지정학적 폭풍이 만든 거대한 파도라면 진짜 이 파도가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에 부딪혀서 부서지는 가슴 아픈 포말 같은 현상들도 있더라고요. 고물가가 만든 씁쓸한 국내 상황 두 가지 소스 짚어보죠. 먼저 동네 무료 급식소 이야기요. 네, 취약계층을 위한 그냥 드림 사업 현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원래 어려운 분들 생필품 지원하는 건데 준비된 물품 100개가 단 2시간 만에 동이 났습니다. 이 시간 만에요. 진짜 어려운 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신 건가요? 안타깝게도 상당수가 일반 시민들이었습니다.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이거 절약 꿀팁이다 이러면서 이른바 체리피킹을 하러 몰려온 거죠. 진짜 팍팍한 살림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거동불편해서 늦게 오신 진짜 빈곤층 분들은 빈손으로 돌아가셨다면서요. 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안타까운 상황이죠. 인플레이션이 참 우리 양심의 바닥까지 긁어내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근데 더 큰 비극은 택배 기사님들 세금 추징 사태잖아요. 저는 이 소스 읽고 진짜 너무 화가 났거든요. 네, 울산 동울산 세무서에서 40대 택배노조 지회장이 선처를 호소하다 분신을 시도한 비극적인 사건이죠. 전국적으로 1000여 명의 택배 기사님들이 1인당 1억 원 안팎의 세금 추징을 받게 됐습니다. 아니 배달하셔서 버는 돈이 얼만데 1인당 1억 원이요? 수천만 원 미납세금에 가산세까지 붙은 거라면서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무자격 대행업자들의 횡포 때문인데요.
택배 기사님들은 특수 고용직이라 세금 신고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브로커들한테 맡겼는데 이 브로커들이 환급금 많이 받게 해주겠다면서 가짜 경비를 막 끼워 넣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기사님들은 잘 모르고 서류 맡긴 채 새벽부터 밤까지 박스만 나르셨을 텐데 그 사기는 브로커가 치고 책임을 노동자들이 1억 원씩 고스란히 뒤집어 쓴 거네요. 네, 고의 탈세를 한 브로커와 지식이 없던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인 결과죠. 참 법의 잣대도 중요하지만 플랫폼 노동이라는 이 새로운 생태계에 유연한 행정이나 안전망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쟁이 물류를 막고 고물가가 일상을 짓누르는 어두운 현실인데 그래도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터보컨트 같은 기술 혁신은 멈추지 않고 있단 말이죠. 이 압박 속에서도 우리의 다음 먹거리, 미래 직업 지형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중국 상하이 소식으로 한번 국면을 전환해 보겠습니다. 네, 상하이에서 지금 아주 급부상 중인 신종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AI 훈련사인데요. AI 훈련사요? 그 인공지능한테 뭐 가르치는 건가요? 네, 작년 상하이에서만 무려 16,300명이 응시를 해서 19,900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채용 수요도 30% 이상 폭증하고 있죠. 경쟁률도 엄청난데 이게 예전에 그 단순 알바처럼 하던 데이터 라벨링 같은 건가요? 뭐 사진에 고양이, 강아지 태그하는 거요? 전혀 다릅니다. 과거의 단순 주석 작업 수준이 아니고요. 인공지능이 실제 산업 현장에 딱 맞게 적용되도록 데이터를 정제하고 오류를 잡아내고 매개 변수를 조정하는 아주 고도의 최적화 작업입니다. 아, 듣고 보니까 아까 우리가 터보컨트 얘기할 때 기술이 싸지면 기업들이 너도 나도 AI 도입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연결되는 지점이죠. 그렇게 도입된 AI한테 우리 회사의 전문적인 실무를 가르칠 사수 같은 역할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채용 시장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IT 기술만 아는 개발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특정 산업 분야의 전문 지식, 즉 도메인 지식과 AI 기술력을 동시에 갖춘 복합형 인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인재가 턱없이 부족한 거죠. 결국 중요한 건 AI 기술 자체가 아니라 내가 가진 업무 지식을 AI랑 어떻게 결합하느냐네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도 내 직업과 내 전문 지식으로 AI를 훈련시킬 방법이 무엇일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타이밍입니다. 맞습니다. 기술 패러다임이 바뀔 때 도태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영역이죠. 자, 오늘 우리 참 많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겉보기엔 단절되어 보이던 소스들이었죠. 중동의 엇박자가 호르무즈 해협에 30억 원짜리 톨게이트가 되고 그 여파가 한국 증시의 외국인 3조 원 매도와 560% 폭등한 비행기 티켓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극심한 경제난이 무료 급식소 체리피킹이나 택배기사님들의 세금 비극처럼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터보컨트 같은 기술 발전과 AI 훈련사라는 새로운 미래가 태동하고 있는 오늘의 촘촘한 연결고리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객관적인 분석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을 마무리하며 당신에게 이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이 앞서 재본수의 역설을 말씀하셨죠. 지술의 효율이 역설적으로 수요의 폭발을 불렀듯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숨막히는 지정학적 경제적 압박, 이 전쟁과 고물가, 조세 비극 역시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의 취약한 낡은 안전망을 완전히 새롭게 뜯어고치고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으로의 진화를 폭발적으로 앞당기는 극한의 촉매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고통스러운 위기가 오히려 다음 시대를 여는 가장 강력한 훈련사가 아닐지 오늘 하루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단 하나의 통찰, BT의 세상 읽기 여기서 마칩니다.